우리나라의 고유 문화인 구들. 선조들의 지혜를 담아 전국을 돌아다니며 구들을 놓는 사람들이 있다. 고래를 만들기 위한 조적 작업부터 방바닥 미장 작업까지 무엇 하나 녹록지 않은 일. 수작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과정들 속에서 고된 노동이 이어진다. 전통의 우수성을 살려 더욱 실용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구들. 건강한 집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속에서 땀과 정성으로 구들을 만드는 이들을 만나보자. 이른 아침부터 차량들이 분주하게 들락이는 이곳. 무게가 상당한지 기계까지 동원해 물건들을 옮기느라 소란스럽다. 이들이 조심스럽게 정리하는 것은 바로 벽돌과 황토. 구들을 놓기 위한 재료다. 일단 몰탈로 들어가는 황토 재료만 3톤 정도 들어갑니다. 황토가 3톤 들어가면 마사토는 한 9톤 정도 들어갑니다. 새로 집을 짓는 공사가 한창인 이곳은 면적이 총 100제곱미터로 그중 50제곱미터 크기의 방에 구들을 놓아야 한다. 네, 현대식 한옥 황토주택, 구들로 난방하는 난방 복합 시스템을 적용시키는 황토주택입니다. 친환경적인 재료로 집을 짓는 것은 물론 난방까지도 보일러가 아닌 구들을 선택한 것이다. 구들을 넣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벽돌 나르기다. 불길을 만들고 아궁이를 만드는 것은 물론 모든 과정에서 벽돌을 사용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작업 전에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 작은 공간으로 옮기는 일이다 보니 기계를 사용할 수 없어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만 해야 한다. 벽돌량이 꽤 많아 보인다. 9,000장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좀 더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하루 종일 이거 날리고 나면은 저녁 때 되면 녹초돼요 그냥. 어떤 데는 저번에 옛날에 하루 종일 했는데 가서 몸살 난 적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구들을 놓는 방의 크기는 15제곱미터 내외라고 한다. 그런데 이 집의 경우 50제곱미터 면적의 작업을 해야 하니 사용하는 벽돌의 양도 평상시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이다. 힘들게 벽돌을 옮기고 나면 이번에는 쌓는 일이 시작된다. 그런데 벽 쪽에 살짝 남은 공간이 눈에 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공간청을 줘가지고 단열성을 더 높이고 이 공간청에는 이제 왕개나 다른 이런 작업도 해서 더 단열성을 더 높이기도 합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사소한 부분까지도 명목이 있는 것이다. 구들방 아래 열기가 들어갈 공간을 빙 둘러 외벽을 쌓는 작업이 계속된다. 조적이 어느 정도 끝나면 반죽한 황토를 바른다. 이때 작업자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을 써서 흙을 정성스럽게 문지른다. 이렇게 해야 빈 공간에 반죽이 더 잘 채워진다고 한다. 열기가 예를 들어 바깥에서 나가게 되면 이 안에 구들의 그 열기가 약하잖아요. 온돌이. 일반 건축 같은 경우는 기계 작업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 이상이 다 수작업이죠. 구들을 놓는다는 건 건강한 집을 짓겠다는 의지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도구를 빌려 빠르게 또 예쁘게 할 수 있는 일도 힘들고 투박하지만 손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방 바깥쪽에서는 또 다른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아궁이를 만드는 것인데
모양이 독특하다. 가마솥 아궁이로 여기 이 집은 구두를 만들 거예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아궁이에 불을 지펴 난방과 취사를 동시에 해결했다. 그런데 70년대 중반부터 가스를 연료로 취사를 해결하면서부터 가마솥이 없는 함실 아궁이가 많아졌다. 하지만 이처럼 일부러 가마솥을 단 부뚜막 아궁이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심심찮다. 기니 때가 되면 밥을 짓고 구들장을 덮이던 옛 정취를 고스란히 느끼고 싶은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가마솥을 걸 돌을 올려놓는다. 예전에는 지푸라기나 네. 뭐 콩대, 네. 뭐 수수깡 뭐 이런 거 뗐으니까 네. 그 화력이 좀 약했어요. 우리가 지금 아궁이 축조하면은 보통 800도에서 1000도 이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온도가요? 예. 거기에서 버틸 수 있는 돌이 네. 그렇게 흔치 않아요. 웬만한 그 자연석은 거의 다 터집니다. 지금은 화력이 좋은 장작을 태우기 때문에 자연석 대신 불에 강한 현무암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부뚜막 작업이 끝나고 가마솥을 건다. 이제 겨울이 되면 집주인은 물리적인 따뜻함은 물론 정서적인 온기까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사이 구들장 및 공간에 황토 반죽을 바르는 작업도 끝이 났다. 작업장 한쪽에서는 연신 삽질을 하는 이가 눈을 끈다. 이 일이 끊기지 않으려면 황토 반죽을 계속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거운 재료들을 들고 나르는 일이 계속된다. 보기에도 힘겨운 작업이다. 하지만 억지로 등 떠밀려 시작한 것도 아니고 자처하고 나선 일이니 누굴 탓할 수도 없다. 얼마나 날려야 돼요, 이거를? 모르죠. 뭐 끝날 때까지 한도 끝도 없겠는데요. 많이 힘드세요? 뭐 힘든데요. 뭐 그렇게 뭐 왜 힘든 것도 고달프다 막 이런 게 있는 거 있고 기분 좋게 힘든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기분 좋게 힘든. 그런데 아무리 작업 면적이 넓다 해도 다른 현장에 비해 일하는 인원이 많아 보인다. 선생님은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정도. 지금 한 4년째 접어들고 있어요. 근데 한 3년 차. 힘들긴 드는데 네. 황토를 구도 좋아하니까 네. 재밌다고 생각하고 해야지 힘들다 생각 못 해요. 최근 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작업 현장을 따라다니며 배우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일단은 벽돌을 이곳에서도 전문가 5명이 교육생 4명을 가르치며 구들을 만들고 있다. 저는 지금 아궁이 하나 가지고 15평에서 20평 정도는 해야 된다. 아궁이 하나요? 예. 그러면 딴 난방 장치가 없어도 충분히 겨울에 따뜻하게 살 수 있다. 전대적으로 건강을 위한 그런 구들이 되었으면 하는 거죠. 구들방 아래 고래뚝을 쌓는 작업이 시작된다. 이곳에 만드는 고래의 종류는 고든 고래라 하는데 고래와 고임돌의 형태가 직선으로 뻗는 것이다. 어떤 고래를 선택하느냐는 구들을 놓는 이의 결정에 따른다. 화목을 거의 완전 연소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함실을 축조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그 열원을 골고루 고래길로 골고루 분배시키는 거. 구들은 고래를 쌓는 방법에 따라 고든 고래, 굽은 고래, 되돈 고래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든다. 지형이나 기후 그리고 구들 장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고래뚝을 쌓는 이가 벽돌을 2-3장씩 들어서 대강 놓는 것 같다. 게다가 벽돌 위아래층에는 황토 반죽을 깔았는데 옆쪽은 그냥 벽돌을 세워놓는다. 이 안에 열기가 빨리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이 열기가 천천히 계속 뿜어져 나오면서 방바닥 위로 올라가는 거죠. 구들의 구조는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는 원리를 기본으로 한다. 아궁이에 불을 떼면 방바닥 아래,
고래길을 따라 열이 이동하면서 바닥에 열 에너지가 저장된다. 그리고 열기가 장시간 유지되면서 실내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다. 복사와 전도, 대류라는 열 전달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셈인데 이것이 바로 구두를 단순한 전통 문화가 아닌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다. 그 옛날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유구한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건축 기술인 구들. 구두를 만드는 이들은 전통을 바탕으로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다. 구들방 아래 공간과 외벽 사이에 완결을 넣는다. 외부 벽체에서는 천공기가 이거 얼마나 막아주는 거야. 이게 우는 것 같아도 이거 단열재 멋지 않아 이게. 이들은 구두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실험하는데 모든 시도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시행한다. 벼에 겉껍질인 완결을 넣으면 열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이다. 구들 공사는 면적이 넓을수록 어렵다. 불의 성질은 물론 건축의 원리까지 모두 꿰차고 있어야 한다. 아궁이 하나 가지고 실제로 7평에서 10평 정도의 구들방이 있으면 30평까지 난방을 다 합니다. 수납 펌프와 그 파이프, 온수 파이프를 이용해서 그거를 불을 떼가지고 거기에 열원을 남는 열원이죠 결국은. 그 열원을 딴 방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틀에 걸쳐 고래 뚝 쌓는 작업을 마치고 나면 그 위에 구들장을 놓는다. 과거에는 자연석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규격에 맞춰 가공한 현무암을 쓰면서 편리해졌다. 하지만 힘쓰는 일은 여전하다. 제일 힘든 건 드는 게 힘들겠죠.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안 들려고 그랬는데 무게가 꽤 나가는 것 같아요. 저거요? 네. 한 25kg. 25kg요. 그럼 여기 지금 몇 장을 까신 거예요? 여기 한 80장 될 거, 80장, 120장 정도 되네. 방 면적이 넓다 보니 구들장도 다른 곳보다 3배 이상 많아 일이 더디다. 하지만 구들장이들에게 무거운 흙이나 돌을 나르는 일은 숙명과도 같은 일이다. 뜨거운 날씨 속에서 무거운 돌을 들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금방 땀이 흐른다. 온몸이 다 아프죠 뭐. 온몸이 다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피곤해서 떨어져요. 이 일에는 나이도 경력도 필요 없다. 초보자들뿐만 아니라 고수들도 마다할 수 없는 일이다. 기술도 필요하지만 이처럼 땀 흘려 일하는 수고로움이 더해져야 따뜻한 구들방이 완성되는 것이다. 한바탕 힘들게 옮기고 나면 이번에는 황토 반죽으로 돌을 고정시키는 일을 시작한다. 방바닥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돌끼리의 틈새를 최대한 줄이고 바닥의 수평도 맞춰야 한다. 돌 하나에 망치질만 수십 번이다. 모든 걸 신경 쓰며 망치질을 하다 보면 어느새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다. 망치질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뛰고 밟아야 돼요. 슬쩍 놓고 가면 사람이 밟으면 놀아서 다시 놔야 돼. 아, 이게 그러면 뛰었던거리면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끝까지 놀아. 끝까지 놀아. 그래서 움직이면 안 돼. 그 옛날 동네에서 집을 지으면 의리에 불려 나와서 척척 구두를 놓곤 했던 실무형 장인들이 사라진 지금 시공 노하우에 대한 자료도 많지 않은 실정이라 구들 놓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40년 경력의 황복만 씨 같은 고수야말로 살아있는 교본이자 참고서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대우도 받고 여기저기서 찾는 전문가로 인정받게 됐지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외면받는 일이었다.
기술을 쌓기도 어렵지만 워낙에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한 집을 내 손으로 짓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고생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망치질이 어설픈 정유성 씨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 다시 밥을 다시 정리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여기 치는 게 아니라 이건 늘려주고 중간에 쳐야지, 중간. 중간에서 이쪽이 더 많이 넣고 나면 비율을 이쪽으로 약간 더 와서 이쪽에 쳐주고. 3년 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작업 현장을 따라다니며 배웠지만 아직 모르는 게 더 많다. 그만큼 구두를 놓는 일은 어렵다. 경험과 감각, 그리고 손기술까지 골고루 갖춰야 가능한 것이다. 구두를 놓는 게 쉬운 게 아니네요. 쉬운 게 아니라. 아, 쉽게 보는 거 쉽게 보면 돼. 구들장을 놓는 일도 꼬박 하루가 걸렸다. 구들 난방의 가장 큰 장점은 건강에 이롭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데다 경제적이기까지 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새벽 6시부터 시작한 일은 12시간이 지난 오후 6시가 됐어야 끝이 난다. 그야말로 고된 하루였다. 이렇게 하루가 끝나면 어떤 생각 드세요? 뭐 먼데 나와 있으니까 집에 가고 싶죠. 하루 좀 쉬고 싶고 또 이제 저녁 때 가서 이제 좀 편하게 쉬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죠. 하루치 노동의 무거운 피로가 한꺼번에 육체로 몰리면서 드디어 휴식이 허락되는 시간. 구들 놓는 것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녀야 하는 이들은 그때마다 작업 현장 근처의 숙소를 얻어 함께 생활한다. 얼마 남네, 이건? 여기가 숙소예요? 아, 예. 여기서 그럼 몇 분이 생활하세요? 아, 여기서 9명이에요. 9명이요? 예. 숙소 생활이 누구보다 몸에 밴 사람들. 객지 생활 3년에 골이 빈다는 속담이 있을 만큼 타지를 다니며 일하는 이들의 고충은 크다. 작업의 특성상 빨래도 세탁기에 바로 넣을 수 없다. 구들 작업으로 가면 이제 황토 많이 묻으니까 세탁기 바로 넣기에는 좀 너무 지저분해서 한번 이렇게 손빨래 대신 작업복을 깨끗하게 빨아 널면 내일을 위한 준비도 마무리된다. 끼니 때가 되자 하나 둘씩 모여드는 사람들. 작업도 후반부를 향해 가는 터라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다. 1년에 8개월은 밖에서 생활한다는 유명성 씨. 그는 황토 집 짓는 일을 시작하면서 구들 놓는 일에 빠져들었다. 더 효율적인 구들방을 만들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 가족들한테는 미안하죠. 잘돼 저런데 그래. 항상 뭐 우리 딸들 입학식 때도 못 가고 뭐 졸업식 때 겨우 뭐 가서 얼굴 비치고 오고 좀 서운한 게 많은데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해주고. 구들은 우리의 전통 문화이지만 이들의 노력에 의해 계속 발전해가고 있다. 시공의 어려움과 비용 문제는 덜고 효율성은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 날 뜨거운 여름 해가 대지를 달굴 무렵 굴뚝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아래쪽은 벽돌로 작업한 후 위쪽은 기와를 쌓는다. 반죽 흙과 기와를 차례차례 쌓는 일은 더딜 수밖에 없다. 굴뚝 역시 지형과 구들 원리, 그리고 구들을 놓는 사람에 따라 배치와 모양이 달라진다. 뜨거운 햇빛을 그대로 받으며 일하는 굴뚝 담당자의 살갗이 벗겨진다. 지붕에서 일하시면 많이 더우시겠어요? 전 항상 바쁘니까 옷을 입고 해야 되는데 입으면은 더우니까.
햇빛이 강렬하기도 했지만 작업 시간도 만만치 않았다는 증거다. 덕분에 굴뚝은 예쁘고 튼튼하게 완성돼 간다. 구두를 놓은 방에 반죽 흙이 건조되어 갈 즈음 유명성 씨가 뭔가를 꺼낸다. 기계를 뚫어져라 바라보고는 돌에 숫자를 적는다. 그리고 자리를 옮겨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돌 위에 적은 숫자는 무슨 뜻일까? 분포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체크하는 겁니다. 불 떼기 전 사전 체크하고 그다음에 불 떼고 나서 한 3-4시간 뒤에 또 체크하고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전에 구들의 온도를 확인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방을 덮이기 위해서 불을 뗀다. 불을 넣고 3시간 후 과연 구들은 잘 놓였을까? 두시 잠깐 빠져봐요. 지금 문제가 이쪽에 열이 좀 덜 들어와요. 여기서 봤을 때 자축구리죠. 한쪽만 유독 온도가 낮은 것이다. 구들장을 드러내고 보수 작업이 시작된다. 열기가 고래를 따라 골고루 잘 퍼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결국 벽돌을 하나 빼서 열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구들은 구운 돌이라는 뜻의 우리말이다. 즉 돌이 열기를 품어야 방도 따뜻해질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열기가 오랫동안 고래 안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기술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미흡한 부분을 손보고 나면 다시 구들장의 온도를 확인한다. 그럼 불목 키운데도 지금 서서히 올라오고 있나요?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열 분배가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방바닥이 골고루 따뜻해지는 것을 확인한 후 황토 반죽으로 구들장 틈새를 막아준다. 채워놓으면 이게 흙이 굳어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막아주고 연기 새는 것도 막아주고 틈새라서 나오는 연기가 이제 건강해질 수가 있으니까 예, 이제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위로 올라오는 연기를 잡고 바닥도 튼튼하게 연결해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꼼꼼하게 황토 반죽을 바르는 이 일은 인내심과 정성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구들장 마무리 작업이 끝나자 이번에는 흙을 퍼나르는 일이 시작된다. 구들장 바로 위에 반죽하지 않은 흙을 골고루 뿌리는데 이렇게 해야 혹시 있을지 모를 틈새까지 완벽하게 막아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방바닥의 수평도 잡아주고 완충층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이다. 흙 작업이 끝나면 그 위에 자갈을 올린다. 끝났다 싶으면 다시 반복되는 육체 노동. 자갈도 어지간히 무거운 터라 일의 강도는 더 세진다. 하트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네, 뱃살도 들어가고. 얼마나 하셔야 돼요? 이거 다 퍼놓아야지 뭐. 삽으로 자갈을 뜨는 것도 힘들지만 가슴 높이까지 들어서 담아줘야 하기 때문에 여간한 체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자갈을 들고 나르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좁은 공간으로 나르는 일이라 기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마다 들 수 있는 무게만 담아서 오가기를 반복해야 한다. 자갈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열을 빨리 받는다. 게다가 동글동글한 모양 때문에 서로 붙어 있어도 빈 공간이 생긴다. 이 공간에 열을 담아둘 수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뭐 이게 난방 목적이 아니고 거의 취사 목적으로 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주 난방 목적이니까 예, 난방 목적이다 보니까 같은 화목 가지고 그 열량을 최대한 누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거기서 열 에너지 절약이 되겠죠. 과정마다 힘든 일이 대부분이지만 과학적인 기술이 숨어 있는 것이다. 이어서 방바닥 미장 작업에 쓸 황토 반죽을 만든다.
그런데 찹쌀가루가 들어간다. 이번에는 소금까지 등장한다. 황토 반죽에 이런 재료들을 넣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찹쌀을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소금은 열을 가하면 팽창을 해요. 네, 팽창하니까 갈라짐을 좀 완화시켜주죠. 예, 그리고 소금이 곰팡이 생기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전통은 지키되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개발해가는 이들. 이렇게 만든 황토 반죽으로 바닥 미장 작업을 시작한다. 정성 들여 만든 구들빵은 건강을 위한 최고의 난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달궈진 구들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바닥에 더운 공기는 이동하면서 먼지와 세균 번식을 막아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과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을 완화해 준다고 한다. 한 평에 2kg의 화목으로 산다. 네, 한 30kg 정도 가지고 한 30평 정도 난방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의 구두를 좀 개발 연구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그리고 자연을 위해 구두를 찾는 날이 오길 바랄 뿐이다. 강원도 영월의 시골 마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도구를 들고 나타났다. 뭔가 사정이 있는 모양이다. 근데 겨울에는 이제 여기서 기숙하고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추운 겨울에는 한 43만 원, 37만 원에서 43만 원. 그러니까 11월서부터 한 4월까지 떼야 돼요. 추워서 난방비, 절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마음을 먹고 하는 거죠. 이미 보일러 난방 방식으로 지어진 집인데 겨울이면 난방비 때문에 집주인이 속을 태웠던 것이다. 결국 구두를 놓기 위해서 방바닥을 드러내는 대공사가 시작된다. 건물에 무리하게 충격을 가하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바닥에 칼집을 낸다. 시작한 지 채 30분도 되지 않아 현장은 먼지로 가득하다. 한참 곳곳에 칼집을 내고 나면 기계 송곳을 이용해서 바닥을 뚫는다. 단단하게 시멘트 공사를 한 바닥이라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기계 소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먼지가 자욱한 공기까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먼지 투성이가 된 작업자들. 이 많이 납니다 이거. 먼지가. 먼지 때문에 특히나 좀 일이 좀 힘들죠. 먼지가 안 나면 뭐 그런 데로 할 만한데 먼지가 너무 많이 나면 죽을 지경입니다. 먹고 살라니까. 먼지가 걷힌 방 안에는 시멘트 조각들이 널려 있다. 이렇게 나온 조각들을 직접 하나하나 수거해서 방 밖으로 날라야 한다. 시멘트 기초 작업만 약 30cm 정도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무려 5톤가량의 폐기물이 나온다고 한다. 이 무거운 폐기물을 들고 나르는 것은 작업자들의 몫이다. 계속해서 시멘트 조각을 나르는 일이 반복된다. 차 뒤쪽 화물칸에 어느새 빼곡하게 쌓여간다. 최근 난방 방식을 구들로 바꾸려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바닥 뜯는 공사부터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금 뭐 에너지 전략 관계도 있고 우리 건강 문제도 있고 이게 점차적으로 설치를 많이 하니 신규 한 70%, 기존 있던 데 하던 데가 한 30%. 시멘트 바닥을 드러내고 나면 땅을 더 깊게 판다. 약 1m 정도의 깊이가 돼야 고래뚝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 옆쪽에 난 구멍으로 흙을 내보낸다. 운반하는 동선을 최대한 짧게 하기 위해서다. 바깥쪽에서는 작업자 한 명이 안에서 파낸 돌이나 흙을 받아준다.
꽤 큰 돌이 작업자들의 골치를 썩였나 보다. 그리고 한동안 삽질이 이어진다. 묵묵히 하고 있지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다. 잠깐 숨 돌리는 시간. 허리 근처에 손이 절로 올라간다. 허리에다가 냄비에 물을 올려놓으면 라면 끓습니다. 그래요? 예. 잘 죽겠습니다. 허리가. 웃음을 잃지 않은 얼굴이지만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일 터. 쉬는 것도 잠시뿐이다. 잠깐 서서 하늘 한번 바라보고 나면 다시 서둘러 일을 시작한다. 이틀에 걸친 방뜯기 작업이 끝나고 구들 놓는 일에 착수한다. 바깥쪽에 외벽을 쌓는 이들. 벽돌 하나하나 여러 번 두들겨 가며 정성을 쏟는다. 약 13제곱미터의 아담한 방이지만 쏟는 정성만큼 일은 더디다. 한 층을 다 만들면 황토 반죽을 올린다. 그리고 오랫동안 손으로 문질러 댄다. 넣은도 안 넣은도 그냥 딱 붙이기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황토 흙이 열을 받으면은 이게 푸석푸석해지더라고 이게. 반죽을 얇게 펴 바른 후에 다시 벽돌을 쌓는다. 역시 하나하나 망치질로 단단하게 고정한다. 이곳에서도 구들 난방 방식을 배우려는 이가 함께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토피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구인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견습하는 팁입니다. 건강한 잠자리의 필요성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커가고 있는 것이다. 안에서 벽돌을 쌓고 있는 동안 집 바깥쪽에서도 작업이 진행된다. 아궁이를 만드는 것이다. 그 황토 그거 뒤에 좀 부어주시죠. 절반 정도, 얼추 절반 정도 부어주세요. 경사를 조절하기 위해 황토를 깔고 땅을 고른다. 보통 구두대는 경사를 어느 정도 두나요? 45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경사가 최대로 많이 서야 가파르야 불꽃이 빨리 올라옵니다. 불이 올라오는 입구에 불맞이 돌을 놓는다. 가장 처음 불을 맞는 돌이라 하여 불맞이 돌이라 부른다. 이곳에서는 취사를 하지 않고 불만 뗄 수 있게 아궁이를 만들었다. 입구 쪽에 열 손실을 막기 위해 문까지 달았다. 그리고 아궁이와 연결되는 길을 만드는 작업인데 공간이 워낙 비좁아 일하는 자세가 영 폼이 안 난다. 게다가 경사까지 가파르다 보니 불편한 모양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다. 화목을 맨 처음에 이거 불을 떼는 곳이죠. 불을 떼는 곳. 함실아궁? 함실아궁입니다. 함실아궁. 그럼 여기가 잘 돼야 되나요? 그렇죠.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네? 여기는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열기가 방 밑으로 들어올 때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안 들어가는 거. 그냥 버티기도 힘든 자세로 일한 지 2시간. 보기에도 깔끔하게 일이 마무리됐다. 기존에 있던 보일러 난방 바닥 철거 작업으로 이틀을 날린 탓에 밤늦게까지 일이 이어진다. 구두를 놓는 일은 대부분이 수작업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이 많이 소요된다.
시간이 어찌 2시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거 내일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래뚝을 쌓는 일이 계속된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다. 다음 날 밤새 우렁각시라도 다녀간 듯 말끔하게 작업이 완성됐다. 아담한 방 안에 회전 방식으로 고래뚝을 쌓는데 하루가 소요됐다. 연기가 지나가는 길을 여러 겹 회전하게 만들어서 열기가 오래오래 방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고래뚝을 완성하고 난 후 고래길에는 소금을 뿌린다. 구들난방의 관건은 위로 치솟고 바깥으로 도망치려는 불을 붙들어 눕히고 깔아둔 불의 길을 따라서 안으로 고요히 흐르게 하는 기술이다. 장마철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섭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 섭을 잡아주고 또 건조할 때는 또 건조하는 걸 습도 조절을 해주고. 습기를 잡아주면 열기가 오랫동안 이 길을 따라 흐를 것이다. 이어서 구들장을 놓는 일이 시작된다. 무거운 구들장을 들고 신중하게 이리저리 위치를 옮겨가며 놓는 일은 고역이다. 약 25kg에 달하는 구들장을 몇 장 놓다 보면 어느새 얼굴에 땀이 비오듯 쏟아진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게 힘들죠. 구들장이요? 방바닥 역할을 할 구들장은 가운데가 움푹 파인 형태로 놓였다. 이것 또한 열을 오랫동안 머금게 하는 이들만의 노하우다. 구들장 작업이 끝나고 황토 반죽이 어느 정도 건조되면 불을 떼서 온도를 확인한다. 잘 된 걸까? 삼겹살 구워 먹어도 되겠어. 아, 그래요? 저거 구들장 밑의 열기는 너무 급히 흘러도 너무 느리게 흘러도 안 된다. 급하면 열기를 충분히 전하지 못하고 더디면 역류하기 때문이다. 방 안에 골고루 열기가 전해지는 것을 확인한 후 작업자들이 구들장에 그대로 고기를 굽기 시작한다. 돌판에 삼겹살을 구워 먹는 음식점도 많은데 구들돌의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한 예라고 한다.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겠어요. 전혀 뭐 저도 구들장에 이렇게 먹을 줄은 몰랐어요. 맛있지 맛이. 늦은 끼니를 때우고 다시 작업이 시작된다. 볏짚을 잘게 써는 것도 작업자들이 손수해야 할 일이다. 황토에 넣을 겁니다. 황토 반죽하는데 구들을 깔고 난 위에 그 틈새 벌어지지 말라고 이게 짚이 들어가는 겁니다. 황토 반죽의 응집력을 좋게 하기 위해 볏짚을 섞어 넣는 것이다. 볏짚, 흙, 물 등 이곳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모든 것이 자연에서 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계의 도움 대신 사람의 힘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대부분의 과정이 수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황토 반죽을 섞는 일에도 도구가 아닌 발을 이용한다. 피부하고 흙하고 또 서로 마찰이 있어야 또 그게 정성이 들어가가지고 불이 들어가야 되고 벼룩도 있고 모든 게 정성이 들어가야지. 발이 황토 범벅이 되는 사이 반죽도 골고루 섞여간다. 한쪽에서는 황토를 나르는 일이 한창이다. 움푹 파인 형태로 놓은 구들장 위에 흙을 덮는 것이다. 구들장 틈새도 막아주고 열기를 머금어 보온 역할까지 해주는 황토. 그 위에 또 무언가를 까는데 바로 옥이다.
대부분 흙 위에 자갈을 놓는 반면 이곳에서는 옥이 자갈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옥 위에 다시 흙을 깔고 그 위에 다시 옥을 깔기를 반복해서 3겹의 층을 만든다. 구들장 가운데가 움푹 파인 부분을 중심으로 바닥을 두껍게 까는 것이다. 구들장 위에 올리는 게 한 20cm 이상 올라갑니다. 얇으면 온도가 금시 올라가지만은 오래 갈 수 없잖아요. 빨리 식잖아요. 오래 가기 위해서 두껍게 합니다. 흙과 옥을 번갈아 까는 일이 반복된다. 이렇게 해 고래를 통과하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와 황토와 옥이 열을 받으면 원적외선을 비롯해 사람 몸에 좋은 성분을 방출한다는 것이다. 밖에서는 황토 반죽을 준비한다. 정성스럽게 빚은 반죽은 빛깔마저 보기 좋다. 구들 하나를 놓기까지 그 과정 하나하나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땀과 정성이 들어간다. 모든 것이 느리고 또 모든 것이 어렵기만 한 과정의 연속이다.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의 결과로 유구한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건축 기술인 구들. 그렇게 더욱 사람 몸에 이롭고 아련한 추억까지 떠올리게 하는 힘을 가진 것이 아닐까. 이제 이 집에서는 겨울이면 가족이 함께 모여 온기를 나누게 될 것이다. 함께 엉덩이를 붙이고 앉는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구들이 가진 물리적이면서 정서적 힘이다. 이거를 하나 놓기 위해서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들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의 작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하나 엄마가 자식을 낳는 그런 기분으로 하나하나 황토방을 만드는 겁니다. 어디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주문이 가서 배 회식하고 내일 의성으로 구두로 나갑니다. 집에 이제 또 못 가시는 거예요? 네, 거기 가서 구두 놓고 그러고 이제 올라가야죠.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